시그널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략해서 살펴보고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미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활짝 웃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4만 선 도달 다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0.17%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22%, 0.2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웃는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올해 10번째, S&P 500 지수는 올해 2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과 빨강 뒤섞인 그런 하루였는데요. 상승폭이 강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하루는 아니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를 4만 선으로 이끌었던 주역 중 한 가지인 마이크로소프트 이날 2달여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나 했지만 막판에 아쉽게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사상 최고치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0.8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반독점법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0.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12개월 동안 200%가 넘게 올랐고 올해만 하더라도 90% 넘게 올랐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0.6%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 옵션 거래를 보면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변동폭을 9% 내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 전날 이 테슬라 세미에 대한 타임라인과 함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6%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펠로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인기를 끌었던 군동기구 제조회사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죠. 16%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 1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램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AI 열풍에 수혜를 입었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되겠는데요. AI 열풍에 힘입어서 수익을 많이 낸 만큼 이사회에서 10대 1의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입니다. 2030년까지 총 매출을 8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된 움직임들만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요. 빈페스트 오토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죠. 이날 18%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4월 발생했던 인명사고에 대해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급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두 곳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샤오펑은 6% 가까이 오르고 리오토는 3.4%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샤오펑은 1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분기 인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리오토 전날 실적 부진에 이미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는데 이날은 순수 전기차 SUV 모델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은 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당연히 나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모건 스탠리 TSMC를 꼽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유일한 엔비디아 AI GPU 공급 업체라면서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주가가 뛸 경우 TSMC도 함께 뛸 수 있다. 다만 하락할 땐 함께 하락할 수 있으니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은 테슬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면서 테슬라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레드번 애틀란틱 에쿼티스가 중립으로 매도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현재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델은 시티가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기존 12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AI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샤나 시셀 벨리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다라면서 화요일장을 점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 had some improving inflation numbers. The market ran up a little bit. I think it's taking a breather ahead of NVIDIA's earnings. And I think it'll, move one way or the other at an extreme tomorrow, based on how NVIDIA reports after market. I think people would be blown away by how much the market cap has grown in NVIDIA in the last year. So the first blockbuster earnings report that they had was the Thursday before Memorial Day last year. So that was I believe the 23rd of May last year. At that time, their market cap was just over $750 billion. Today, it is $2.3 trillion. It has increased its market cap by $1.5 trillion in the last 12 months, which is unbelievable. It is now the third largest company in the S&P 500. And if that isn't impressive to anybody, I don't know what is. And they've done it and continue to have these blockbuster earnings reports. Year over year, they've seen improvement in their sales by well over 200%. And their margins are extremely impressive, over 75%. I think it's 77 is what their profit margins are, and growing. So the question here is, will they have another blockbuster earnings report? And I believe they will. We saw some really interesting announcements from Microsoft regarding AI, and there's competition here with Google, and there's lots of things going on in AI, and that is a beneficiary. NVIDIA is a beneficiary of that. But we're getting really close to that $1,000 per share number. And psychologically, people fixate on numbers like that. So will we see some selling if the stock does reach that $1,000 per share market price?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investor behavior reacts just to that psychological milestone. 네, 전날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주기도 했었죠. 이에 국내 증시 반도체 안에서도 훈풍을 기대했지만 그 여파가 크진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주 반도체 안에서 엇갈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는 모두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특히 코스피 안에서의 낙폭이 어제는 코스닥보다 더 컸습니다. 0.65%까지 내림세를 키워가면서 2,724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 막판 부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약보합권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긍정적이었던 업종 또 섹터의 흐름도 나왔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가격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 주요 암호화폐들이 가격 급등에 나서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우리 기술투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키워갔고요. 하나투자증권과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한 상승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웃어주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더 좋습니다. 이 상반기에 호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돼서도 수출 중심의 성장 기대감이 현재 전반적인 섹터 안에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도 전망치를 함께 공유를 해줬습니다. 특히 산업 전반의 이 성장 사이클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현재는 안정적인 저밸류에이션 종목보다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으로 선점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J2K 바이오는 이날 장에서도 26%가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화장품 원료 업체인데 이 K-뷰티 시장의 숨은 진주다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강한 섹터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원격 진료 쪽에서도 간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과기정통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추진 계획을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어제 인성정보가 대표주로 12% 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그리고 AI 기업들과 함께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장주로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이슈보다도 개별 종목에 기반한 이슈들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넥슨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넥슨의 스테디셀러로 불리죠. 던전앤파이터가 중국에서도 통한 걸로 어제 나왔습니다. 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이 어제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하고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만큼 굉장히 큰 관심과 인기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3월 달에 출시가 됐었고요. 어제는 중국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배급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넥슨 코리아가 직접 담당을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텐세트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만 보더라도 6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사전에 그 열기를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어제 진행됐던 온라인 쇼케이스 또한 350만 명이 시청하면서 그 열기를 또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서비스 철시 첫날에는 앱스토어에서도 매출 1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 해당 기대감이 그대로 시간에 반영이 됐는데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넥슨 같은 경우 어제장 마무리는 2%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4,490원에 마쳤는데 최근 게임주들이 1분기 호실적과 함께 반가운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 증권사의 보고도 있는 만큼 이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갔던 이슈와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큐라클이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안과 전문 의약품 회사인 떼아 이노베이션과 함께 이 먹는 안과 치료제 약을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지금은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를 했고요. 어제 해당 공시를 전하고 큐라클이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21년부터 그 프랑스 기업인 떼아 이노베이션에게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3년 만에 다시 이 해당 부분에 스톱 사인이 켜졌습니다. 큐라클 쪽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상에서는 시력 개선 효능이 입증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취소하냐라는 입장을 공시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큰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오늘 이 종목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큐라클 어제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12,500원 선에 마쳤는데 오늘 장 출발 후의 변동성 함께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는 또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울 길 잘 감안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데일리 주요 뉴스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분야 얘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수장 대표를 어제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삼성에서 이 대표급의 인사는 연말 정기 인사 때 하기 마련입니다. 예우도 있고 하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꾼 그런 역사는 전례에서 삼성전자 전례에서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만큼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수장 보시는 것처럼 전영현 대표인데 2010년대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를 할 때 아주 핵심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 그러니까 전영현 대표가 이제 반도체를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사람이 됐다. 삼성전자 내에서 최고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수장 교체는 역시 위기감의 반영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원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고 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죠. 하지만 무게 중심의 HBM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MS 즉 시장 점유율 차이가 50%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감이 계속 놔두면 삼성이 메모리 종가로서의 위치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위기감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대표급이 맡던 그 삼성 반도체 수장의 자리도 부회장까지 격상을 하면서까지 뭔가 이런 위기감의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영현 새 대표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그 숙제, 과제, 시험대는 결국 2분기에 양산하겠다고 삼성이 공언을 했던 12세대, 12단짜리 HBM3E의 결과 여부에 몰려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식료품주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증권면의 가장 큰 기사, 이렇게 CG까지 화려하게 나온 기사로 또 이제 음식료업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면, 김, 우유까지 K푸드가 불기둥을 뿜고 있다. 자, 삼양식품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여기도 나오고 있으면 한 달 주가 추이가 굉장히 27만 원대에서 지금 50만 원, 어제 53만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죠. 물론 약보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뛰었으니까 조금 쉬어갈 필요도 있다.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비비고 만두로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바나나맛 우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빙그레까지 다들 주가 많이 올랐죠. 개별 종목 주가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식품 기업을 담고 있는 ETF의 수익률도 최근에 최고 14%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곡물가가 최근에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곡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곡물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음식료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가격은 올라간 상태에서 원재료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식료품주는 음식료주는 대표적인 내수 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음식료주에 잘 나가는 이유는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체질이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주 얘기 좀 해보죠. 게임주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어떤 성장 포인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임들이 새로 나와도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히트를 치는 게임도 별로 없었고 또 게이머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눈높이를 맞춰줄 만큼 그 눈높이를 넘어설 만한 그런 아주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게임이 나오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경쟁도 굉장히 좀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이제 게임 회사들이 뭔가 좀 내실 다지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이미 좀 나가고 있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준비하고 있는 게임 서비스 중에서도 별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뭐 출시도 안 하거나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양보다는 질에 더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다 이렇게 좀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 서비스들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들어서 좀 게임주에 대해서 뭔가 좀 반등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넷마블 같은 경우를 보면 새로 나온 게임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될 사람은 된다. 될 게임주들은 간다. 이 얘기는 좀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이제 게임주들에서는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양극화가 이제 분명해질 것이다. 이 점이 게임주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얘기, 원자재 얘기인데요. 제목에 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탄 금리, 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니켈, 아연, 알루미늄, 그러니까 구리, 금 이런 원자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원자재들이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이 사고사가 조금 잠잠해지던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키우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대부분 좀 오르고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이 주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걱정은 지금 인플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특히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대선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9월의 금리 인하 정도까지는 얘기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늦춰야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이거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현재 어떤 시장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좀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준다라고 하면 천비디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센터장님 어떤 의견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일단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만 잘 나오면은 시장 자체가 서머랠리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조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0% 정도 증가한 24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러한 전망을 충족시키는데 만족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외신의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실적 발표가 그 호재로 좀 작용을 하려면은 전망치를 좀 유의미하게 넘어서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더 나가서는 뭐 한 이 전망치보다 뭐 15억 달러, 20억 달러 이상 좀 오버슈팅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상승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뭐 1,000달러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런 부분들이 이러한 조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미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넘어서고 또 가이던스를 올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시장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좀 약간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그 우려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액면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마지막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던 때가 2021년인데 지금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서는 1,000달러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실적이 막 굉장히 점프업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명확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기업들은 뭐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주식 분할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000달러에 근접을 하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좀 주식 분할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000달러 육박한 상황에서 6월 22일이 주총인데 주총을 앞두고 지금 이제 주식 분할을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은 주동위를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주식 분할을 한다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호재로 인식이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 주식 분할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그 이상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지만이 시장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엔비디아 작년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또 주가가 횡보했던 모습이 나왔었던 만큼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전망치 혹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1분기 전반적인 어닝 시즌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분기 실적이 다른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긍정적인 계절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상여금의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런 뭔가 비용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1분기가 보통 이제 좀 균형적인 계절성이 있는데 사실 1분기 실적도 이러한 좀 계절성에 역시 부합이 되는 그런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전년보다 이익률도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순이익 모두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1분기 합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11.4%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적의 호전을 결국 견인한 것은 IT 업종이다. IT 업종이 영업이익 한 5%, 또 순이익은 6.3%를 상회하면서 전체 실적을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국내 전체 기업 이익의 예상치 상회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1분기
국내 기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섣부른 전망일 수 있겠지만은 올해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연간 이익 추정치가 지금 상향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실적은 더 양호해질 수 있는 지금은 그러한 어떤 전망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올해 어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IT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설명해 주시면서 연간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좋은 실적과 함께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매크로 지표들일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의 큰 변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예상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2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또 하나 이벤트가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입니다. 5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결국 이 5월 의사록을 통해서 4월 CPI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확인이 될 거고요. 또 향후 금리에 대해 방향성도 조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올해 뭐 3번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2번이냐 1번이냐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4월 CPI에 대한 어떤 그 4월 CPI가 시장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이 안도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채 10년물이 4.7%에서 4.3%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과도했던 통화 정책의 불안 심리는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일축을 했어요. 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그 잇따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거나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일단은 굉장히 완화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의사록이 막상 공개가 되면은 뭔가 좀 다소 그 조금 그 중립적인 스탠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 5월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도 못지않게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결국 금리의 방향성 뭐 이제 그 2번이냐 1번이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 그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서도 중립 혹은 다소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해당 분위기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궁금한데 일단 글로벌 증시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상당히 소외된 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왕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요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게 호재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둔하고 악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 지금 지수가 여기서 뭔가 좀 그 지금 어떤 그 박스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코스피 지수가 2,700 위로 올라서서 안착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이 좀 주도주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의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주도업종의 부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우리 시장도 뭐 결국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수출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에 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장이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어떤 시점이 오히려 큰 틀에서 봐서 길게 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주도주가 부재하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였죠. 5월 수출 이제 지수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얼굴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이 HBM, AI 기술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많던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장중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수장이 이제 교체가 되는 네. 이제 그런 또 인사도 나왔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그저께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고 어제는 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어요. 사실 뭐 이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금의 시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AI 반도체라든가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대장주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러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시장이 지금 다시금 조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가 조금 시장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답답하지만은 뭐 이런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 흐름을 다시 좀 이제 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장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업종 자체의 어떤 수주라든가 또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대세라는 측면, AI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결국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주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긍정적인 반도체 전망과 함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그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 외에도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보고 주목해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업종단에서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원자재 광물 쪽도 고공행진, 글로벌 안에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쪽이나 이 식품 쪽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하반기가 갈수록 긍정적인 산업 전망이 나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 부분에서 볼 때 어떤 쪽을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을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순환매의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음식료주라든가
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임주라든가 이런 흐름들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호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게 앞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다뤄진 것 같은데 음식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이미 그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이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음식료주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이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음식료주는 철저하게 내수 기반의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든가 몇몇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것이 심지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삼양식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흐름을 보이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저런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음식료주의 어떤 상승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화장품주들. 역시 이제 주가 자체가 오랫동안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좀 확인한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금 이제 어떤 중국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우리나라에 다시 좀 이제 그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화장품 업종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의 일변도이던 어떤 시장 채널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북미 시장,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이런 의존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화장품 전반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수출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월간 수출이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의 또한 상승을 또 견인하는 이러한 또 원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화장품이 됐건 음식료가 됐건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런 순환매의 바탕에는 실적이 기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의 어떤 호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HLB라는 개별 이슈 때문에 조금 부진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달 말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도 있고 결국 지금 이제 이제는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하락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이런 개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사실 제약바이오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 하락과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호실적 계속 예상된다 설명해 주셨고 화장품 쪽도 지금까지 의존했던 중국에서 벗어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가 가능하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주 또한 긍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 업종 안에서 많게는 정말 단기간 안에 세 자릿수 이상 올랐던 종목들도 대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던 업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출 계속 좋을 거니까 또 실적이 긍정적이니까 투자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종목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한 종목들을 따라잡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실적과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과의 어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그 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눌림목을 찾아보는 이런 어떤 그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어떤 조정 시점을 좀 잡아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이게 물론
업종 자체나 어떤 향후의 어떤 전망 자체는 좋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의 순환매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을 주도하며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보다는 잠깐은 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켓 시그널 수요일을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주 중반에 껴있다 보니까 유독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